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편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미뤄져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김희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예고했던 대로 검찰 포토라인은 패스하고 바로 대법원 앞에서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 영상을 보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 것을 짚어내야 될 부분입니다. 제 재임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신분입니다. 그런 진심으로 사람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있습니다. 무엇을 노리고 기자회견을 이 일로 인해서 지원당장 기자회견을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검찰청 또 여러 사람들이 서시기 바랍니다.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대법원장이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사법농단으로 이 모든 것이 살비한 바닥을 떨어졌습니다. 저희 부덕의 소치로 인한 우리 것이고 법무구성원들이 따라서 국민들이 그 모든 책임은 저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대더라도 적어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국민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거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기자회견 수사 중단하고 조사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십시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가감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기자회견에서는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재판개입은 단연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가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관련 자료들이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계신가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듯이 그런 선입감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대법원 앞에서 회견을 했을 때는 예전에 한 6개월 전인가요? 놀이터 앞에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보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좀 많이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예고했던 대로 예고는 했습니다만은 검찰 포토라인 앞에는 전직 대통령도 서서 사진 찍고 들어왔는데 본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양승태 전 대법관 입장에서는 물론 자신이 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참 이례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그 장소뿐만 아니라 그 소회를 발표한 장소가 대법원 청사 앞이었는데 예.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법관들이 자신 외에는 책임이 없다 두둔하는 형태의 내용을 말을 했고요. 네. 또 본인은 또 자신의 범죄 혐의를 그러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 자체를 검찰권과 사법권의 대립구도로 만드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이제 전직 대법원장과 검찰 사이에 팽팽한 그야말로 대결이 펼쳐진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먼저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서 검찰과 그 사법부의 대립이라는 구조 자체는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국민이 사법권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기존의 그 사법부 수장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도 모두 총괄하고 있고 재판 관련된 수장의 지위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재판 관련해서는 그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돼서 재판 개입의 혐의가
있고요. 네. 또 사법행정권과 관련돼서는 법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또는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혐의는 한 40여 개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 짚어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각에서는 묵비권으로 일관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인 변호인 측은 다 밝힐 것이다. 잘 응대할 것이다. 잘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초반에 오늘 대법원 앞에서도 말을 한 것처럼 혐의는 계속 부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오해가 있으면 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반박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럼 반대로 검찰 측에서는 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데 아무래도 뭐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전 박병대 고용한 대법관 조사 과정에서 우리나라 김앤장 대형 로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전 대법원장과 담당 변호사 간에 재판 내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건들이 지금 확보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만났다는 것도 나왔고요. 네네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재판 개입 증거가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기존에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이라든지 전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미 많은 증거 자료가 확보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판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 30년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검찰 측에서도 한 7개월 정도 굉장히 깐깐하게 조사를 했다. 증거를 많이 찾았다. 그리고 김앤장도 압수수색하면서 거기 문건도 나왔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창과방패 대결에서 궁금한 게 혐의를 부인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검찰 쪽에서도 지금까지 몰랐던 거를 딱 증거로 내놓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사법농단의 가장 핵심적 인물로 예.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기 앞서서 전 법원 행정처장이라든지 대법관을 이미 다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분들의 지금 진술을 전부 다 확보했을 테고 이 시점에서 지금 전 법원 행정처장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을 기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면 그 둘 사이에 그 사람들 서로 간에 진술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등장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그런 부분과 연관돼서 더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이거는 좀 나아가서 하는 이야기지만 박병대 고용한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분명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전에 전 대법관들의 진술과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예.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잠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해서는요. 지금 일단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 같잖아요. 그리고 오늘 한 번으로 안 끝날 것 같다 검찰이 말을 했고 그 이후에 혹시라도 이렇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구속영장 신청도 가능한 겁니까? 네, 구속영장 신청도 당연히 양승태 전 가능하다고 대법원장에 보입니다. 대해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자, 심석희 선수가 이제 폭행에 이어서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한 파장을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원래 1월 14일이었는데 잠정 연기한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이게 왜 연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해하기에. 예. 네, 지금 원래는 선고기일이 항소심 선고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다가 검찰 측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해서 예. 다시 공판이 열리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예, 예. 그 이유는 기존의 죄명 자체가 상습 상해나 폭행 네. 행위에 해당되는데 지난 12월 17일경에 심석희 선수가 추가 고소장을 내는데 그게 강간 상해입니다. 네네. 예, 강간 상해 행위 안에는 강간행위 안에는 폭행, 협박 등의 행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의 상해
네. 폭행 행위와 겹쳐지는 부분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항소심 판결이 만약에 확정이 돼버린다고 하면은 네. 우리 그 형사법상 대원칙인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검찰에서는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이건 또 별개의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지금 그 상습 상해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항소심에 올라가 있고 예. 그 강간 상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사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두 사건을 병합하는 것은 실제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심과 1심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네네네. 예. 상습 지금 강간 상해 같은 경우는 아직 1심에도 올라가지 않은 예, 예. 상태이기 때문에 예. 검찰 쪽에서는 지금 항소심 진행되는 것 중에 예. 그 강간과 연계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지금 일단 항소심 올라간 상황에서 조재범 전 코치는 법정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10개월을 선고 받았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 안에는 뭐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 이런 것도 참작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성폭행 피해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밝혀지면 어느 정도 죄를 물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심석희 선수가 고소한 내용은 강간 그 상해인데 그 중에서도 아동 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였을 때도 네, 그게 맞습니다. 당했다 이런 거죠. 예. 예. 그 만 17세경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한 4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죄질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동법상 그 무기징역이나 징역 7년 이상의 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만약에 드러난다고 하면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나 지금 조전 코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수들과 이제 합의를 좀 했다고 하다가 다시 이게 좀 취하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도 이제 또 양형에도 영향을 좀 어느 정도 주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합의는 실제 형사 사건에서 양형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그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줘서 형이 많이 감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지금 합의 취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폭행이가 조전 코치가 이제 4명을 폭행했다 거기에 심석희 선수도 들어 있었고 나머지 3명 중에 2명은 합의를 했는데 2명마저도 합의 안 하겠다 이렇게 다시 취하를 한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나왔습니다. 조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에게 메시지를 텔레그램을 써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텔레그램이 예전에 저희가 몇 번 뉴스에도 나온 것 같은데 예. 뭐 서버가 독일에 있어서 굉장히 뭐 보안이 철저하다. 그래서 수사 당국에서도 캐기가 어렵다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왜 텔레그램을 쓰라고 했을까요? 그 폭행이나 지금 성폭행 등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심석희 선수에게 텔레그램을 사용하게 했다라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원칙적으로 디지털 포렌징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최대한 그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텔레그램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사가 쉽지 않다라고 했을 때 증거를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네, 성폭력, 성추행 관련된 죄의 특징이 은밀성입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등을 살펴봐야 하고요. 물론 피고인의 진술의 일관성 여부도 살펴봐야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지금 이 텔레그램에 대한 그 내용을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황 증거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뭐 순간이 와야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보조하는 증거들이 또 확보가 될 텐데 이미 기존의 다른 코치들에 의해서 폭행하는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증언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예. 다행히 심석희 선수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 그런 경우에는 또 이 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또 추가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진실이라면 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조재범 전 코치는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2부에서 또 젊은 빙상인 연대가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2부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용이 나왔는데요. 음주운전에 치여서 안타깝게 숨진 윤창호 씨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가해자에게 구형을 했는데 8년을 구형했습니다. 예, 8년을 구형했는데 윤창호법이 시행은 됐지만 지금 이 박 씨, 가해자 박 씨에게는 적용은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효력 발생 시점과 관련돼서 행위시 당시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입법 취지 자체가 음주운전의 경우에 형을 좀 더 중하게 하겠다는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따라서 실제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가운데 하나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가해자가 사고 순간에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박 씨 변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대신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달라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좀 있겠습니까?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방금 전에 말씀하신 동법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지금 음주운전 사실로 지금 사람한테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냈었을 때는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운전을 할 때 운전자는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 등 네. 안전한 운전을 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의무에 반한 행위, 즉 뭐 다른 여성과 다른 짓을 했다 이런 점 때문에 방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의 적용 문제를 다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 씨가요. 0.181%면 완전 만취 아닙니까? 네, 만취 맞습니다.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 상황에서 횡단보도 앞인데도 불구하고 동승자와 딴짓까지 했다. 그러니까 전혀 그 정신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개선에 정이 없어 보이고요. 예. 실제로 피해자를 찾아가서 반성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예. 지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우리나라 이제 법 의식, 사회 윤리기 의식이 바뀌어가면서 사회를 방해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전처럼 관대한 처벌이 아니라 갈수록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그 박 씨가 이제 지금 1월 30일 날 선고 공판이 있는데 이게 1심 선고 공판인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이 박 씨는 항소를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를 통해서 자신의 형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검사 구형에 따라서 법원에서 어떤 형을 선고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부분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징역 8년형이 구형된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뭐 이야기 나눴던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도 이번에 밝혀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죄질이라는 것입니다. 네. 죄질이 안 좋을 때 법정형의 최고 한도를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죄질이 안 좋은 것으로 보여서 예.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 30일까지 일단 저희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